존 템플턴, 위기 속에서 불을 만든 남자. 세상에서 가장 비쌀 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쌀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건 끝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존 템플턴은 그때 웃었다. 그는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가치 투자자 중 한 명이자 월스트리트의 현자라고 불린 인물이다. 워런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라 존경을 표했고,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진정한 계승자라 불렀던 사람. 그 의투자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세상이 그를 기억하게 된다. 대공황 속의 한 젊은 남자.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공포가 세계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치웠고 증시는 끝없이 무너졌다. 그때 27살의 젊은 투자자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절망할 때 나는 희망을 산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당시 뉴욕 증시에 상장된 104개 회사의 주식을 전부 조금씩 샀다. 그중 34개 기업은 파산 직전이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샀던 기업 중 대부분은 전쟁 후 반등했고, 몇 년 뒤 그 포트폴리오는 4배 이상 성장했다. 그의 첫 번째 투자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가장 큰 기회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숨어 있다. 원칙 1. 비관의 끝에서 살아. 템플턴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가장 비관적일 때 사라. 가장 낙관적일 때 팔아라. 그의 투자 인생을 요약하면 심리의 반대편에 설하였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의 분위기에 휘둘린다. 주변에서 모두 주식은 끝났다고 하면 팔고, 이제 시작이야 하면 산다. 하지만 템플턴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1950년대 일본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미국 우회 시장에 눈을 돌렸다. 그때 일본은 전쟁 패전국, 경제는 초토화 상태였다. 하지만 템플턴은 거기서 기회를 봤다. 그는 일본 기업들에 투자했고, 그 후 20년 동안 일본 주식은 50배 이상 상승했다. 템플턴은 말했다. 가장 비관적인 국가, 가장 비관적인 산업, 그리고 가장 비관적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수익이 나온다. 원칙 2.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보라. 존 템플턴은 항상 남들이 보지 않는 시장을 찾았다. 1954년 그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했다. 그의 펀드는 초기에 미국보다 해외 시장에 집중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은 위험하다며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템플턴은 믿었다. 가치 있는 기업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는 유럽, 일본, 남미, 심지어 신흥국 시장까지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갔다. 그의 펀드는 결국 40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편견을 버린 자의 보상이었다. 원칙 3.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라. 템플턴의 철학은 간단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하지만 그는 가치라는 단어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가치는 기업의 영혼, 즉 사람의 신념이었다. 그는 항상 기업 경영진의 태도를 봤다. 욕심이 아니라 정직함과 절제, 꾸준함을 찾았다. 그가 말한 유명한 문장이 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겸손은 불을 부른다. 원칙 4. 탐욕을 이기는 법. 존 템플턴은 성공 후에도 항상 겸손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청직이라 불렀고, 돈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된 후 평생의 절반을 기부하며 살았다. 그의 이름을 딴 템플턴 재단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철학, 신앙, 과학 연구에 거액을 지원한다. 그에게 부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다. 투자의 끝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원칙 5.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라. 템플턴은 매일 투자 일기를 썼다. 그 일기 맨 위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데이터와 원칙에 의존했다. 루머나 뉴스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와 장기적 비전에 집중했다. 그는 말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에게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위기 속에서 웃는 자.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전 세계 시장은 폭락했다. 모두가 주식을 팔 때 템플턴은 석유기업 주식을 샀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그의 포트폴리오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번 놀란다. 그의 평정심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매일 새벽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10분간 명상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탐욕이 아닌 지혜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보게 하소서. 원칙 6.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다. 존 템플턴은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였다. 그는 1960년대부터 이미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투자자는 국경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도 일찍이 투자했다. 그때 많은 이들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위험이 바로 기회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ETF나 신흥국 펀드에 투자하는 건 템플턴이 닦아놓은 길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원칙 7.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템플턴은 인간의 본능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업의 부채도 금리도 아닌 인간의 감정이라 했다. 두려움은 당신의 자산을 훔쳐가고 탐욕은 당신의 지혜를 훔쳐간다. 그는 늘 냉정했다. 폭락장에서도 담담히 매수하고 호황장에서도 조용히 매도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아무나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심과 신념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교훈. 존 템플턴은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신념을 잃는 것은 파멸이다. 그는 결국 95세까지 평생 투자자로 살다가 2008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무덤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는 신뢰로 살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우리는 늘 위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템플턴은 위기 속에서 희망을 봤다. 그는 가난한 시골 청년으로 태어나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생각의 깊이였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철학이다. 시장은 인간의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부는 인간의 신념으로 만들어진다.